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4월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 달간 펀드는 1.8%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0.8%포인트 정도 상회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이는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 편입된 종목의 내역이나 저희 내용들은 다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펀드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은 하이브, 엠로, 미래에셋증권, JVM, FN가이드 이렇게 상위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이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과 기여를 했습니다. 국내 1위 엔터사이고 BTS, 뉴진스 등 좀 굉장히 글로벌하게 성공하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세븐틴이라든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같은 차세대 아티스트들도 좀 내놓으면서 글로벌 팬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위버스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위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SM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라인업으로 추가가 되면서 글로벌하게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종목은 엠로인데요. 지난달에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성과로 다가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이어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 SDS에서 인수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4월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와중에 일부 비중 축소를 하긴 했지만 이건 워낙 좀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한 거고요. 여전히 삼성 SDS와 협력하여서 삼성그룹사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해외 기업으로 고객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가졌다는 점에서 엠로의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VM 같은 경우는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달에는 오히려 성과 부진한 요인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엔 성과 기여가 있었던 것은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3월이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는 한 분기 이연됐던 수요가 실제로 수출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도 한번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약국에서 그 약 봉지를 계속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판매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견고하게 리커링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사실 기술적인 차이점은 크지만 저희 글로벌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이제 수술 로봇을 판매하지만 소모품 비중이 높은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회복에 따른 ETF 시장 성장, 또 하나는 은행에서 증권으로 머니무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기여 하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부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의 이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먹는다의 이트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이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터테인먼트로서 골프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골프존도 이에 동반하면서 해외 확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매우 견고하다. 국내에서 쌓아놓고 있는 라운드당 과금을 받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상태에서 해외로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 기여의 하위의 영역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전망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광고비 지출을 줄였고 저희 하위 기여를 한 종목들을 보시면 광고 기반의 기업들이 세 종목이나 속해 있습니다. 아프리카TV,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이미 광고비 지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기 침체를 가정한 사실 비용 감축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는 좀 지나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은 계속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비중 변화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종목 비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크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하이브,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 에펜가이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한 1% 정도니까 사실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는데 43%의 기업가치 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저희가 10% 수준 정도로 약간의 그 차익 실현은 진행은 했지만 뭐 계속해서 좀 높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고편입을 유지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또 그리고 BTS가 군입대한 이후에 굉장히 좀 부진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신앨범을 내놨던 세븐틴 같은 경우도 초동 판매량으로 BTS를 역전하고 역대 최고 신기록을 달성했고 뭐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신규 걸그룹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그룹들이 빠른 수익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포트폴리오 안정화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바라보는 가장 큰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인데요.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은행이 더 매력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시기에 도래했을 때는 증권앱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체 거래소 출범이랑 STO라고 하는데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화되어 있지 않은 자산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자산들을 증권화 시켜서 시장으로 도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새로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구조가 좀 효율화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리딩 증권사로서 좀 기업가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중이 확대된 종목들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비중을 확대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중이 하락한 종목들로 보시면 엠로, 네이버, 카카오, 이지케어텍, 골프존이 있습니다. 엠로를 제외한 4개의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부진한 하락세로 인해서 비중이 축소된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비중 하락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뭐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STS로 인수된 이후에 급격하게 기업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펀드 내 비중이 10% 이상으로 초과를 하면서 저희가 일부 비중에 대한 차익 실현을 진행하였습니다. 뭐 물론 향후에도 삼성 STS 그리고 미국의 오나인 솔루션이라는 회사랑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편입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계속 바라볼 생각이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비중 하락은 시장 대비 부진한 성과임에는 분명한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타난 두 회사의 차별적 흐름으로 인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흐름은 저희가 좀 더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출이 줄어들면서 부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네이버의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부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구글에서도 좀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검색 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이 경기 상황이랑 크게 상관없이 좀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출로 인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감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네이버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외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보시면 네이버와 쿠팡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과점 체제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시장은 1분기에 7% 정도 성장을 했는데 네이버와 쿠팡 같은 경우는 이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3% 정도 성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업체인 쿠팡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출혈 경쟁보다는 수익성 확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이 마켓쉐어를 늘려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 개선하는 구간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플랫폼 기업들, 모바일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네이버를 좀 더 높은 편입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기업 간 차별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전체 시장이 끌어올려지는 지수 중심의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차별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액티브 ETF는 이런 상황에 좀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한 플랫폼 기업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1월이지만 영에이지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트렌드, 소비의 방향성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을 담아내는 펀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브랜드로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해서 지금 잘 운용되고 있는 영에이지 액티브 ETF 펀드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속성별로 4개의 글로벌 액티브 ETF, 현재 준비 중인 다이나믹 시니어까지 포함해서 4개인데요. 운용하게 된 6개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4개의 속성에 집중하여서 운용을 계속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소수펀드 원칙을 지켜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